이 사진은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한 달 전인 1941년 11월에 찍은 미드웨이 섬입니다. 미드웨이는 섬을 뜻하는 아일랜드라고 부르지 않고 애톨이라고 칭하는데요. 사전에서 우리말 뜻을 찾아보면 원 모양으로 생겼다는 뜻으로 환상산호도라고 합니다. 이곳은 1870년에 처음 정착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이후 1903년에 미국 해저 케이블 회사 직원들이 와서 정착을 시작했는데 1908년까지 약간의 미 해병대 병력이 케이블 스테이션 방어 등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1930년대에 태평양을 건너 중국까지 가는 항공기 중간 기착지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미드웨이는 태평양 전쟁 때 매우 중요한 무대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채널에서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고를 올려놓긴 했는데 이 영상이 속해 있는 시리즈는 저의 개인적인 필요와 다른 분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다시 제작되는 새로운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지난 시리즈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철저히 이용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시리즈이며 미드웨이 해전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혹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됩니다. 이 시리즈는 미드웨이 해전의 요약 정리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파고드는 만큼 적지 않은 수의 영상이 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각 영상마다 제목에 에피소드 1년 번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영상들의 연속성을 살리면서도 시리즈의 각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무리 없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이 영상을 보신 후 커뮤니티 공지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의 공세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태평양 전쟁에 진입하는 일본과 일본 해군의 사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1939년 현재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의 세력 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열강들의 세력권 하에 들어간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1939년이면 중일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일본이 만주와 중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선을 좀 돌려서 중부 태평양 지역을 보면 왼쪽에 캐롤라인 제도와 오른쪽에 마셜 제도가 일본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부 태평양의 이 두 곳은 1차 대전이 시작되던 1914년에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강으로 발돋움한 지 10년도 안 돼서 이미 태평양 지역 섬들을 점령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아 얼마나 일본이 이 당시 세력 확장에 몰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만주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바다를 통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일본은 일찌감치 해군력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러일 전쟁 직후인 1907년이 메이지 40년이었는데 이때 일본은 제국 국방 방침이란 것을 만들어 러시아, 미국, 프랑스의 3개의 가상 적국을 설정합니다. 이 세 나라 중 일본의 대미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공업력을 포함한 전체 국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요격 준비를 했다가 미 함대를 일본 근해로 끌어들여 전력을 다해 함대 결전을 벌여 일거의 미 함대를 경멸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일본 문헌에서 요격 작전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단 한 번의 함대 결전으로 승부를 결정짓고 이후 적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전략이었고 1900년대 초반부터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까지 항공기의 발전 등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메이지 시대 말년부터 약 30년이 넘게 일본 해군은 이 작전 사상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아마도 이 전략은 일본을 열강으로 발돋움시킨 쓰시마 해전 승리의 기억과 더불어 당시 일본이 처한 상황에서 유일한 전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이 사실상 결정된 1941년 11월 4일 도쿄에서 군사참의원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출석한 도조 히데키 당시 수상 겸 육군 대신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초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 해도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전쟁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조는 전쟁을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미함대 주력이 일단 경멸되어야 하고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쟁 의지가 확실히 꺾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 다음날 당시 해군 군령부 총장 나가노 오사미 대장은 일본 해군은 개전 후 2년 동안은 필승의 확신이 있지만 그 이유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일본이 거리가 먼 미국 본토를 중일전쟁 때 중국을 공격하듯이 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의 해상 교통로를 파괴해도 결정적인 결과는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영국이 만약 독일에 항복한다면 유럽이 전부 독일에 넘어가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도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영국은 본토 항공전을 잘 치르면서
끝까지 전열에서 탈락하지 않았고 일본의 이러한 바램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일본 해군의 군령부는 육군의 참모본부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대본영은 육군부와 해군부로 나뉘어지는데 대본영 해군부의 장이 군령부 총장이고 군령부의 직원들로 대본영 해군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령부는 해군의 상설기관이고 대본영은 전시에 임시로 설치되는 기관인데 대본영이 처음 설치된 것은 청일전쟁 때인 1894년이었는데 이는 1896년에 해산되었고 태평양 전쟁 시의 대본영은 중일전쟁 4개월 후인 1937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해군은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후의 전쟁 상황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 명의 인물이 일본 해군에서 등장합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1939년 8월 30일부터 연합함대 사령장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방금 나온 일본 해군의 대미 기본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장 먼저 가진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후 야마모토 장관은 대미 작전에 관한 계획을 스스로 고안하게 되는데 1928년에 일본 해군 수레학교의 강연에서 대미 작전의 기본은 기존 방침대로 미 함대의 공세를 기다려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만을 기습해 먼저 미 함대를 괴멸시키는 적극적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문헌에는 일본 해군에서 오래 내려온 이 작전을 수세의 요격작전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야마모토 장관은 일본과 미국의 국력차가 현저해 대미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앉아서 미 함대를 기다리지 말고 전투 시기와 방법을 일본 주도로 결정해 전력을 기울여 결전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이런 적극적 작전을 통해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줘서 전의를 상실시키는 방법만이 일본이 패할 것이 뻔한 장기전을 피하고 단기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함대를 이끌고 직접 적진으로 가서 싸우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지만 야마모토 장관은 해군의 항공 전력을 막강하게 육성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야마모토는 태평양 전쟁 개전 시 진주만 기습작전이 채택되지 않으면 연합함대 사령장관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어서 본인의 작전을 관철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욕심을 보여주었고 결국 진주만 기습을 성공으로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일본 자료에서도 야마모토 장관의 작전을 선수 친다고 할 때 선수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진주만 기습과 이후 작전의 성공은 일본 내부에서도 크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당시 일본 신문들도 미국과의 전쟁을 거의 이긴 듯이 보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주만 기습의 성공에 이어 일본은 동남아와 남태평양으로 계속 진군을 계속했고 1942년 봄이 되면 이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대한 지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공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마모토 장관은 무언가 석연치 않아 했는데 미 함대에 큰 피해를 줬음에도 당시 일본이 노렸던 미 항공모함 3척은 무사했고 일본의 대미 선전포고가 진주만 기습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함께 오히려 미국민들의 큰 분노를 일으켜 야마모토 장관이 원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주만 기습 다음날 의회에서 행한 연설도 연설 서두에 일본과의 평화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마모토 장관은 미국민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으려고 감행한 공격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자 전쟁을 단기전으로 끝내기 위한 본인의 원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한 번의 결전을 벌여 미 항모부대까지 전부 격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만에서 미 항모부대를 격파하지 못한 것, 그리고 선전포고가 늦게 들어가 미국민들의 분노를 돋구게 된 것, 작전 개시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야마모토 장관은 일본 해군의 주력 항모 6척을 동원한 위험하기 그지없는 작전을 펼치고도 본인이 원했던 미국과의 전쟁을 단기전으로 끝낸다는 목표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야마모토 제독은 하와이에 육군 부대를 상륙시켜 점령하고 이때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항모부대도 경멸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3개사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와이 공략 작전에 육군이 반대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이제 개전 후 점령한 지역을 바탕으로 방어선을 치고 있었지만 미 해군이 다시 전력을 회복하기 전에 또 한 번의 결전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또한 진주만 기습이 미드웨이 해전에 미친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야마모토 장관은 미 항모부대를 완전히 경멸할 수 있는 후보 장소로 미드웨이를 생각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미국령이어서 만약 이곳을 일본군이 공격해서 점령한다면 미군이 온 힘을 다해 반격할 것이 확실하다고 야마모토는 판단했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점령해도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미드웨이 전투 중에 미 항모부대를 경멸한다는 가정하에 일본군이 여유가 생기고 하와이 점령 작전을 실행하기 전까지 유지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작전 계획은 전적으로 야마모토 장관과 연합함대에서 만든 것이었고 대본영 해군부에서 작전에 동의해야 통과되는 것이었는데요. 예상외로 대본영 해군부는 미드웨이 작전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드웨이에서 미군 초계기가 뜰 수 있어서 일본 항모부대에 불리했고 미 항모부대를 유인한다고 따라 나올지 의문이라는 것 등이었는데요. 당시 대본영은 미국과 호주의 연락선을 차단하기 위한 FS 작전을 추진 중이어서 야마모토 장관의 계획이 혹시라도 이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장관은 이번에도 진주만 기습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계획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연합함대 사령장관직을 사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결국 대본영도 미드웨이 작전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42년 4월 5일이었습니다. 대본영은 미드웨이 작전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북태평양 알류잔 열도 공략 작전안도 추가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시기는 5월 상순에 치러질 호주 맞은편의 포트 모레스비 공략 작전 한 달 뒤인 6월 상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결국 야마모토 장관이 원했던 대로 미드웨이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전해지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42년 4월에 해산된 제3항공전대 사령관이었던 구아바라 도라오 소장이 3월 하순에 야마모토 장관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구아바라 소장은 야마모토 장관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이후로 야마모토 장관은 일본이 가진 것을 전부 퍼부어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싸워야 하는데 대본영이 그럴 만한 배짱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장관은 선제 공격을 통한 적의 경멸을 통해서만이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장기전으로 가면 필패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요. 이제 야마모토 장관은 진주만 기습에 이어 본인이 원하던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셈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드웨이 작전 실행이 결정되기까지 일본 해군 내부에서 일어났던 얘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미드웨이 해전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